먼저 우리가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 시장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 경쟁의 시장은 우리의 이상적 시장이고, 이상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지난 시간에 P 이꼴 MC가 되면 완전 경쟁의 시장이고, P 이꼴 P가 MC 중에서 P가 크다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즉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야.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효율적 배분은 적정 생산이라는 거예요. 적정 생산. 그런데 적정 생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따라서 적정 생산이 아닌 과다 생산되거나 과소 생산되면 이것을 우리가 적정 생산이 아닌 과다 과소 생산이 되면 이것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효율적 배분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적정 생산이 아닌 과다 과소를 그냥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발생하면 시장 실패라는 개념입니다. 시장 실패. 그래서 우리가 뭘 했어? 감정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즉 도덕적이고 자연적인 관련이 없고, 과잉 생산되거나 과다거나 부족, 과소면 그것을 우리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하고 시장 실패라고 하며,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에는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요. 독과점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점은 완전 경쟁 수준보다 가격은 높고 수량은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독점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했어요. 즉 수량이 적다, 과소 생산된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시장 실패의 대표적 케이스인 독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얘기할 거고, 테스트에 대해서 정말 중요해요. 1, 2, 3 정말로 중요시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에서 시사적으로 다룰 이슈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장이론 전까지는 순수 경제학적 이론이 대부분의 내용이었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라 현실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 없이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받지도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뭐 환급반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단강자로 사서 들으실 수도 있고, 뭔가 패스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뭐 그 방법은, 상품은 다양하게 구성할 거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뭔가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했고 나는 그것에 대한 것을 받으니까 우리는 내부 효과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된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지나가다가 옆에서 이 복도에 지나가던 친구가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테스트 등급이 나왔다 이거야. 와, 그럼 대단한 거죠. 그죠? 나와서 등급이.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얻은 거죠. 그걸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도 표현하고 외부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외부성. 즉 외부성은 내가 플러스를 얻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마이너스를 얻어도 보상을 얻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성이라고 하고, 외부성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합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나쁜 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거죠. 자, 외부 경제의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소비 측면과 생산 측면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소비 측면과 생산 측면.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거 자체를 구분하는 것을 1차적으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보면 외부 경제는 뭐 교육비 같은 게 있어요. 한 나라의 교육비 지출, 뭐 과도한 사교육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교육에 민감하게 돈을 낸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강하고 교육이 강화되면 사회 전체가 발전에 기여해요. 이해 갔습니까? 뭐 이런 것들 내가 돈다. 교육비도 있고 더 쉬운 걸로 예방접종 같은 거 있죠. 자, 예방접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방접종은 우리가 돈을 내서 내가 주사를 맞으면 내가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독감을 옮길 리도 없는 거죠. 우리가 독감 같은 경우를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독감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다. 생산에서는 기술 개발 같은 거죠. 요즘에 주차장 가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다 알 수가 있고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그 기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무료로 쓰고 있는 거죠. 대가 안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에서 외부 불경제는 흡연 같은 거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길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막 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담배 연기가 딱 와. 그죠? 그러면 와우 좋아? 싫죠. 그잖아.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도 아저씨 일로 와봐요. 나 기분 나빴으니 3,000원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에서는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오염. 예시를 좀 기억을 하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 경제는 뭐다? 굿. 얘는 배드다라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 한 거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 외부성이라고 그래요. 실질적 외부성. 실질적 외부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금전적 외부성과 실질적 외부성은 구분하는 건 딱 한 번밖에 출제 안 됐어요. 테스트에서. 금전적 외부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데 그 지하철이 지나간대요. 그럼 땅값 올라 안 올라? 막 올라요. 그럼 땅값이 오르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됐어요. 그럼 누군가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죠. 그렇게 돈으로 반영된다. 그걸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상대 가격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테스트 수준에서는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우리가 금전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 뭐 과다냐 과소는 상관이 없고 소득 분배가 변화가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한 건 모두 다 실질적 외부성을 의미하고 우리 경제에서 테스트에서 지금부터 다룰 거든 모두 실질적 외부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경제와 불경제에 대해서 외부 경제는 뭐였다? 이익을 준다. 불경제는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외부 경제는 좋은 거니까 뭐야? 과소입니다. 좋은 거는 과소. 여러분 나쁜 게 좋은 게 과다면 세상이 이렇진 않을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좋은 건 과소, 나쁜 건 과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요. 소비 측면의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는데 요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SMC가 있어요. 그죠? SMC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죠. 사회적 비용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SMC는 PMC 사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사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EMC를 더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EMC. EMC는 외부 비용이야. 외부 비용. 그 다음에 SMB죠. SMB. MB 한 개 편익은 소비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비용은 공급 곡선에서 한 개 편익은 수요 곡선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는 PMB와 EMB를 더해서 구하게 된다라는 것 이해해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외부 경제일 경우에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우리가 외부 경제일 경우에는 PMB가 EMB 외부 효과가 외부 편익이 좋아 안 좋아? 내가 독감 주사 맞았는데 다른 사람까지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EMB가 이렇게 되니까 SMB하고 PMB 중에서 뭐가 크다? SMB가 큰 거죠. 왜? 외부 경제는 EMB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크다를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외부 불경제를 보면 한 외부 편익이 나쁘죠. 다른 사람이 나 좋은데 다른 사람 피해를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사적 편익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이쪽으로 볼까요? 이제 비용이에요, 비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경제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거지. 터치 스크린을 만들었더니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돈을 안 내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외부 경제는 이걸 절감시켜 주니까 SMC하고 PMC 중에서 누가 큰 거야? PMC가 큰 거죠. 왜? 얘가 마이너스로 줄어드니까. 자, 반대로 외부 불경제, 생산 측면 외부 불경제는 내 돈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돈이 또 들어가야 되죠,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MC, SMB가 PMC, PMB에 뭘 더해야 돼? 외부 비용이냐, 외부 편익이냐 이걸 더해줘서 만들어진다는 논리만 알고 예시를 접목시키면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게 이제 여기서 여기 우리 외부 효과에서 많이 나오는 게 과단지, 과손지 체킹하는 거하고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중에서 누가 어떻게 큰지에 따라서 외부 경제와 불경제를 비교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예요, 이거.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외부 경제 대표적인 예가 뭐였다? 신기술 같은 거, 생산 측면에서. 그죠? 뭐 아름다운 정은 소비 측면에서겠죠.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는 흡연, 자동차며 환경오염 다 설명해 드렸고, 해결 방안은 좋은 거니까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고, 나쁜 거니까 줄여야 돼요.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는 방식인데요. 그래프를 보는 방식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먼저 사회적이라고 체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얘가 기준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정한다? 바람직한 양을 설정한다. 바람직한 양을 설정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사적 비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외부 경제는 과소해야 되고 외부 불경제는 과다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것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맞나? 여기 기준이지, 기준. 사적이 내려오는 게 뭐야? 현실, 실제니까 기준보다 현실이 적으니까 외부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곡선이 움직였으니까 생산의 외부 효과, 생산의 외부 경제고요. 반대로 사회적 내려서 얘가 뭐야? 기준이고, 사적 내리면 여기 현실이니까 기준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가 된다. 따라서 이때는 보조금 주고 조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피구라는 사람입니다. 피구.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똑같아요. 잘 보시면 사회적이 나오면 얘가 뭐라고요? 기준. 사적이 나오면 얘가 뭐라고? 현실. 기준보다 적으니까 외부 경제가 되겠고, 사회적이 나오면 얘가 뭐예요? 기준. 사적이 나오면 현실이니까 외부 불경제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내려 뭐예요? 기준. 사적 내려 현실. 현실이니까 기준을 가지고 현실이 많은지 적은지만 판단하면 되고, 적으면 외부 경제, 많으면 외부 불경제.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요 그래프를 보는 것도 출제를 해요. 자, 시사점이라는 거죠. 시사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에 맡겨두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고, 그때 이제 외부 경제라면 보조금, 외부 불경제라면 조세를 부과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서 조세가 어떻게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키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직접세, 간접세, 조세 귀착할 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하면
뭐 정액세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테스트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립세라는 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세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가져와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하겠지만 그렇다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시장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아? 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코즈의 정리라고 해요. 코즈의 정리. 그래서 코즈의 정리도 되게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뭐 이런 예시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층 아파트 2층이 있고 1층이 있다 쳐요. 근데 2층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집에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우리가 런닝머신을 뛰는 거야. 쾅쾅쾅쾅쾅 뛰는 거야. 그러면 2층에서 뭐가 발생해? 1층으로 소음이 내려옵니다. 그럼 1층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나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가를 쉽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의 층간소음은 유명한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얘가 런닝머신을 집에 띄어서 얻는 만족감을 돈으로 환상했더니 한 20만 원어치의 편익을 얻고 있다 이거야. 20만 원어치 편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애는 그 들은 거를 돈으로 환산했다면 얘가 10만 원어치 고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국가가 둘 중에 한 명에게 재산권을 설정해 줍니다. 재산권을 설정해 줘요. 그러면 너는 2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어. 너가 이제 뛸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찾아가 가지고 얼마? 10만 원보다 뭐하게? 10만 원어치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10만 원어치의 지금 고통을 입고 있으니까 얘가 가서 10만 원 이상이나 20만 원 이하 이렇게 받으면 난 10만 원보다 더 받았으니까 참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줘야지. 얘가 재산권이 있다면 반대로 얘가 재산권을 설정하면 얘가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을 주고받으면 결국 10만 원보다는 크고 20만 원보다 작은 선에서 이 외부성을 거래할 수 있지 않냐. 이걸 우리가 코즈의 정리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사례가 오염 배출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에 또 뭐가 나오냐면 코즈의 정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뭘 물어보냐? 이거 물어봐요. 협상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제되는 1번이에요. 협상 비용이 크면 코즈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 비용을 줄이려고 즉 조세나 보조금을 부과했을 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니까 시장에서 스스로 정하라는 코즈의 정리를 만들어냈는데 협상 비용이 크다면 후생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협상 비용이 작아야 되고요.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 분배가 각각의 한계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요거는 말이 어렵지만 테스트에서는 잘 안 물어봐요. 외부성에 관한 권리는 어느 주체에게 귀속되는 거 상관없이 어느 주체에게 귀속되는 게 상관없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재산권을 주는 데는 돈을 벌겠지만 그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똑같다. 자발적 협상에 의한 자원 배분은 동일하면 효율적이다. 즉 재산권의 설정으로 돈은 벌 수 있겠지만 누군가 돈을 번 사람이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양은 적정 생산, 적정 소비가 된다라는 게 코즈 정리입니다. 그럼 1번에서는 협상 비용이 작아야 된다라는 거고 2번이 재산권은 누구에게 설정해도 상관없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것은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나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걸 물어봐요. 정부의 개입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뭐다? 협상 비용이 너무 크면서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상 비용이 크면 안 된다. 두 번째, 재산권은 누구에게 설정되든지 상관없다. 사회적 차원에는 효율적이다. 3이 뭐였어요? 시장에 의한 것이지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